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고재종 시인의 현대시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입니다. 사실은 나무 속에 물관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자, 평소에 우리가 물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 고재종 시인은 나무 가지 끝에서 앉은 이 새를 보고 이 나무 가지 끝부분이 둥치를 지나서 땅의 실뿌리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겨울나무의 생명력을 노래했는데요. 자, 시의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겨울나무의 생명력,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고재종. 자, 겨울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들 살아 있습니다. 나무 속엔 물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만 풀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시를 이해할 때도 소설을 이해할 때도 자, 본문 중심의 공부 꼭 부탁합니다. 자, 국어 공부는 읽기와 말하기, 듣기, 쓰기죠. 자, 문제만 풀면은 선생님 경험으로는 100% 망합니다. 자, 어두운 땅속 실뿌리에서 나무끝 우듬지까지 사람의 핏줄 같은 생명을 주는 나무 속엔 물관이 있습니다. 땅심의 배대로 모든 나무 가지들은 자기 깜냥에 맞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흔들면 부러지죠. 나무 가지는 흔들리면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흔들리는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무 가지의 흔들림을 보고 우리도 자기의 분수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깜냥에 맞게 흔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감동을 놓치며 살아온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고재종 시인의 현대시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해설입니다. 잦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를 해방 놓는 법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휙휙 후리거나 제 깜냥 끝 한 세상 흔들거린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 없는 한 집의 주춧 기둥 같은 둥치에서 뻗어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앉은 조망만한 새의 무게가 둥치를 타고 내려가 칠흑 땅속의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흙사리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대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주는가.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자, 잦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 바람이 세찬 겨울 감나무를 보고 있죠. 자,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겨울 감나무인데요. 겨울 감나무니까 계절감이 나타나지요. 이 시에는 계절감이 나타난다 하면 맞는 말이다, 그죠?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자, 겨울 감나무의 가지들, 그 가지들은 자신의 깜냥, 능력이죠. 자신의 깜냥을 알고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 그 가지들은 분수를 아는 존재죠. 자, 여기 우듬지는 나무 꼭대기 줄기인데요. 아주 가는 거겠죠. 우리 가지도 보면은 가는 것도 있고
뭐 큰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실가지도 있고 또 우듬지도 있습니다. 모두 다 서로를 해방 놓는 법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요 말은 어떻습니까? 남을 방해하지 않고 자기 능력대로 자기 숨결 닿는 대로, 뭐 숨이 지나치면 더 이상 우리도 달리기를 하다 숨이 지나치면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서로를 해방 놓는 법도 없고 제 숨결 닿는 만큼이니까 시기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발을 떨거나 또 사운거리거나는 작은 소리를 내며 흔들리거나, 이 부분은 소리를 내고 또 흔들리는 시각적이고 청각적 심상이 동시에 드러나네요. 건들대거나 조금 뭐 있는 것 같이 건들대는 거죠. 또 휙휙 흐리거나, 좀 건들대거나 건방진 느낌이 있고 또 휙휙 흐리거나 거친 느낌이 있습니까? 자,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거나 휙 흐리거나는 좀 나무의 흔들리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나무의 흔들리는 모습을 드러냈고요. 제 깜냥껏 한 세상을 흔들거린다. 자, 제 깜냥껏, 깜냥은 자기 능력이다, 그죠? 제 능력껏 흔들거린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요. 저마다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능력을 벗어나면 탈이 나잖아요. 남의 눈치를 보면 또 너무 세상살이 힘들어지죠. 그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자신의 능력껏 살아간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자기 분수에 맞게 순리대로 흔들거리는 겨울나무를 보면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지요.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서는 흔들림 없는 한 집의 그 모든 것은 가는 가지, 실가지, 우듬지 등 나무의 가지들이죠. 그 저마다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죠? 웬만해서 흔들리면 한 집의 주축기둥 같은 둥치, 그 나무의 가지들이 둥치에서 뻗어났잖아요. 이 주축기둥 같은 둥치는 주기법이 쓰였네요. 그 다음에 또 가지들의 근원이죠. 그런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한 집의 주축기둥 같은 둥치, 이런 걸 우리 행강걸림이라 하는데요. 하나의 내용을 여러 행에 걸쳐서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또 재미있죠? 리듬감이 있고요. 자, 그게 시해삼 신기하다. 평소 같으면 이게 신기한 줄 몰랐는데 지금은 신기롭게 보이죠. 하나의 둥치에서 뻗어나간 가지들이 스스로의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생명력에 대한 감동입니다. 그 한 둥치에서 뻗어나간 가지들의 생명력에 대한 감동이 나타나 있죠.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앉은 조망만한 새의 무게가 둥치를 타고 내려가. 조망만한 새는 사실은 큰 나무에 조망만한 새는 별 의미 없잖아요. 자, 실가지에 앉은 작은 새인데요. 자, 실가지에서 이 조망만한 새를 통해서 실가지에서 실뿌리까지, 실가지가 가지 둥치를 거쳐서 실뿌리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7억의 땅속의 그 깊이 뻗은 실뿌리 흑사리까지 있죠. 자, 땅속, 7억 땅속이라고 부정적 이미지는 아니다, 그죠? 자, 이 땅속은 겨울나무가 생명을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물과 양분을 제공하는 터전이라는 점에서 생명력의 근원이 되겠죠. 자, 실가지와 실뿌리인데 오타가 있네요. 실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또 깨달았다, 그죠? 이 조망만한 새를 보고 그래서 깨달았는데 시인의 상상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요.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보내는 땅심의 배려. 그 무게는 조망만한 새의 무게지 않습니까? 뭐 큰 둥치는 그런 무게를 당당히 받아들이겠지만 가는 가지는 새의 무게조차 힘들죠. 결국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은 물관을 통해 전달되는 생명력이죠. 자, 그 땅심의 배려, 우듬지까지 올려보내는 땅심의 배려, 땅심이 바로 감나무 생명력의 근원이고 이게 겨울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산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대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첨을 보여준다. 자, 땅심의 배려로, 바로 땅심의 배려로 어떤 가지라도 자신의 삶을 산다. 각자의 분수대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땅심의 배려와 물관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이게 겨울나무의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고요.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아, 영탄법이죠. 너무 감동적이다. 자, 이런 감동적인 걸 우리가 몰랐구나. 자,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의 감동과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작은 것에도 감동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겨울나무에 대한 감동과 안타까운 이유는 인간들은 그걸 잘 모르는구나. 자, 고재종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인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일반적인 시와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산문 형식의 산문시죠. 자, 산문시와 반대되는 게 뭡니까? 운문시. 자유시와 반대되는 게 정형시, 서정시와 반대되는 것은 서사시가 되겠죠. 자, 관찰적이고 또 성찰적이고 또 감각적입니다. 시각, 청각 등이 나타났죠. 주제는 겨울나무를 통해 발견한 생명의 원리. 이걸 깨닫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죠. 겨울나무의 생명력에 대한 생명의 깨달음과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입니다. 자, 특징, 자연적 소재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죠. 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생명의 원리를 또 발견했고요. 감동을 모르고 살아온 인간에 대한 성찰을 보여줍니다.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와 감각적 시어를 사용했고요.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생명의 원리에 대한 감동과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뒤에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웹 자료나 PPT 자료를 활용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문제풀이 중심의 공부를 하면은 폭망합니다. 자, 반드시 본문 중심의 공부, 자,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재종 시인의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